IT에 관한 이야기를 가능시켜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어느새 11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올해도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그래도 올해 한 달 남았으니까 남은 12월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크게는 세 가지 소식, 작게는 두 가지 이야기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좀 재밌는 서비스가 다시 등장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인터넷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할 때 어디를 찾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하셔서 최저가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좀 올드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것 중에 다나와라든지 아니면 에누리와 같은 곳이 있었죠. 여기서 검색하게 되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찾아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누리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코리아 센터거든요. 여기서 최근 다나와까지 인수를 했어요. 두 개 회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사명을 이제 커넥트 웨이브로 30일 변경을 합니다. 동시에 내놓는 서비스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에누리 가격 구독 서비스를 넣어요. 이게 보통 구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달 일정 비용을 내게 되면서 혜택을 보는 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가격 구독이다 보니까 매달 넷플릭스나 이런 데 돈을 내는 것처럼 1,000원이나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나서 뭐 가격 최저가 알람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포인트 혜택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예전부터 있던 서비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애누리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검색을 그냥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스마트 애플워치라고 검색해보죠. 애플워치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종류가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SE 2세대 40mm짜리는 조금 저렴하죠. 그나마 32만 9,340원 스포츠 밴드가 해외 구매가 지금 더 비싼 걸로 나와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확실하게 비싸고요. 실버 알루미늄 그 SE 2세대도 33만 7천원 정도 요 정도로 되어져 있고 이제 워치 8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면은 SE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자, 1위 스포츠 팬더가 되어져 있는데 중고가 조금 더 저렴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46개 머리 궁금하니까 상품 비교까지는 아니고 자, 상품이 들어볼까요? 들어가면 이게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 아니다 오른쪽에 쫙 설명이 떴어요. 지금 일반 쇼핑몰에서 얼마인지 현재는 쿠팡이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하니 찜을 누릅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고가 있네. 아하. 자, 가격 비교 요약을 좀 봤고요. 잠깐 닫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얘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데 설명 나왔었죠. 제일 저렴한 곳들 쫙 나오는데 여기 최저가 구매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람 서비스가 있어요. 최저가 구매하기를 누르면은 바로 이 최저가인 곳을 바로 넘어가면서 요 애누리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지는 건데 이 머니라 그래갖고요. 이게 아니라 자, 원하는 가격에 알려드립니다라고 나왔었을 때 최저가 설정이라고 있죠. 할인율 입력 4% 정도 더 저렴하면 내가 사겠다. 혹은 10% 정도 저렴하게 되면 사겠습니다. 그 휴대폰 번호만 입력을 하면 돼요. 이 금액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일주일, 1개월 혹은 3개월 동안의 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격 알림 입력하게 되면은 바로 알람이 온다라고 하고 입력한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고민을 잠깐 했었던 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코너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IT에 대한 뉴스를 매일같이 올린 거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제품 리뷰도 많이 했었죠. 지금도 남아있는 제품 리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올리게 될 텐데 그러면 뭔가를 좀 구매하고 싶을 때 검색을 한다라는 거는 최저가를 찾아서 지금 바로 사고 싶은 거지 나중에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내가 사지 않더라도 나중에 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뭐 금액이 최저가 떨어지거나 중고로 이 정도 나오면 내가 합당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여기다가 입력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이름도 커넥트 웨이브라고 변경하는 만큼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구독 서비스 런칭을 하는 이 최저가 검색 시장은 네이버 커넥트 웨이브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뭐 다나와 애누리가 두 개 같은 회사가 들어가니까 애누리에 이 기능이 들어가니 네이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계속 이 싸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보죠. 블록파이가 파산을 했어요. 좀 우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지난번에 FTX가 파산을 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었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국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불안불안했었던 블록파이가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블록파이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설립이 된 거는 2017년에 됐었습니다. 이들이 신청을 한 거는 이번 파산 신청 역시도 챕터 11입니다. 그래서 법정 관리와 유사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챕터 11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파산이 아니고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신청한 서류에 따르게 되면은 이 블록파이의 채권자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이니까 상당히 많죠. 지난 6월에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파산한 회사가 또 있어요. 3CAC. 여기 같은 경우에 때 빌려줬던 비트코인하고요 3억 5천만 달러의 자금도 받지 못했고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에도 6억 8천만 달러에 되는 돈이 묶여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중간에 출금이 정지가 되기도 했었죠. 이 여파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싹 없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불안했었던 약간 방만한 경영을 했었던 곳들이 정말 큰 철퇴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IT 거품 버블닷컴이 있었을 때도 좀 비슷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다가 싹 사라지고 그때 살아남았던 알짜 기업들이 결국엔 강자로 살아남게 됐었죠. 잘 나가는 놈들 몇 개만 남게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야, 그나저나 이런 것도 투자자 보호가 잘 돼야 될 텐데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는 네이버고 일본에서 라인이 또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국내에서 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들 모든 서비스를 라인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데 라인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를 갖고 있어요. 이름이 비트프론트입니다. 비트프론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비트프론트가 클로즈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라인의 토큰 이코노미 막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문을 닫는 건 아니고 문을 닫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본인들이 직접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한 건 아닙니다. 두 개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운영하는 거래소인 비트맥스는 계속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은 FTX하고는 이건 관계는 없고 앞으로 라인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는 중단이 됩니다. 신규 가입도 아예 중단이 됐어요. 12월 30일부터는 코인하고 달러 입금도 중단이 되고요. 거래도 중단이 됩니다. 출금은 3월 31일까지만 지원된다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이때까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본인의 지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으로다가 이 암호화폐들을 다 이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트프론트가 뭐 아주 유명하지도 않았었어요. 잘 되는 거래소가 아니었으니까 괜히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미리 손을 좀 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은 안타깝게도 암호화폐 링크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오다 보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조금씩은 정리를 하시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조금 우울한 얘기하고 재밌는 서비스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애누리 최저가 구독 서비스 런칭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봐보시고요. 이제 커뮤니티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독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리뷰를 쓰고 이거 된 보상을 받고 웹 3.0과 좀 비슷하죠. 블록파이 파산, 라인 비트프론트 폐쇄 두 가지 소식이 있었으니까 자산 관리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12월 1일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 IT였습니다.